1년에 2급, 3급 합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 2급, 1급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아직 취득 안 해서 어떻게 취득하면 좋을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취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사견이지만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어 교육 자격제도, 자격제도 세부 내용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3급, 2급, 1급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먼저 3급입니다. 3급은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는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은 일반적으로 양성과정 그리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전공으로 학위 과정에서 부전공으로 전공할 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급은 뭐다? 3급은 양성과정 그리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두 개로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급입니다. 2급은 보다시피 3급에서 승급을 하거나 학위 과정, 이 학위 과정은 학사든 석사든 상관없습니다. 학위 과정을 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진행했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급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 1급. 1급은 오직 승급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승급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1급을 따는 방법은 2급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1급으로 승급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2급에서 1급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강의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그래서 2000시간을 한국어 교육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무 곳에서나 한다고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3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과정 그리고 시험으로 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급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이잖아요. 학위 과정에서는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따실 수 있습니다. 사실 F만 안 받으면은 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위 과정으로 2급을 따신 분들 중에 만약에 3급 시험, 이 3급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치면 합격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뭐 다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2급이 사실 3급보다 못한다, 실력이 덜하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급을 따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3급은 시험도 쳐야 하고 또 면접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까지 120시간의 양성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0시간의 양성 과정 그리고 시험 그리고 면접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3급입니다. 혹은 부전공으로 할 경우, 주전공이나 복수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일 경우 3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럼 3급을 어디서 딸 수 있을까? 3급은 양성기관에서 따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과 같은 양성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기관에서 이제 이수를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 면접을 보신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경우보다는 아마 평생교육원에서 대리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학생들 거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2급입니다. 2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위 과정인데요. 이 학위 과정은 석사든 학사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학위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이 원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 안내 그리고 한국어 교육 자격 심사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운영 교육 지침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국어학 2급 6점 한국어 언어학
6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학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당연히 전공이나 복수 전공의 경우는 학점을 더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총 45점을 들으셔야 되고, 부전공인 경우는 말 그대로 부전공이니까 좀 적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11학점. 그리고 학사가 아니라 석사인 경우는 좀 덜 들으셔도 됩니다. 18학점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으로 학사를 취득하시든 아니면 사이버 대학교를 통해서 학사를 취득하시든 방금 보신 것과 같이 45학점을 취득하셔야 되고, 석박사로 가시는 경우는 이제 18학점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바뀌게 돼요. 바뀌기도 하고 또 필요한 학점 자체도 바뀌기도 합니다. 입학하시면은 해당 학과 도교에게 물어보셔서 어떤 과목 들으면 되는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수강 신청 잘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학위도 받으시고 성적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2급 자격증 신청을 위해서는 아까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과목과 학점을 내가 잘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표, 학위 등을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급과 똑같습니다. 상급도 성적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개인 자격 심사 여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안 되죠. 근데 이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3번인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여러분이 지정하신 주소로 실제 국립국어원에서 자격증을 예쁘게 담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신청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또 실제 나의 성적표와 그런 것들을 또 보내줘야 돼요. 그 서류를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급입니다. 1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급에서 2000시간 이상을 하셔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그 개자격 심사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그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위에 비디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좋은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비디오가 훨씬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 그런데 한번 취득해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제 사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급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급은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그냥 따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깝고 또 노력이 아깝습니다. 상급 시험이 정말 어렵거든요. 시험도 어렵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고 또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양성 과정보다는 2급을 따시길 바랍니다. 2급을 가장 빨리 따는 방법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로 따는 게 가장 빠르고요. 평생교육원으로 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급은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학위가 나옵니다. 학사 학위가 나와요. 지금 평생교육원으로 따신 분들 중에 본인이 학사 학위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 걸 대리로 신청하고, 물론 선생님들 입장에서 편하죠. 평생교육원에서 다 이제 신청해주고 이제 자격증을 드리는 곳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학사 학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그런 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학사 학위가 나오는데 이 평생교육원이 어딘지에 따라서 그 학위를 주는 주체가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평생교육원장 이렇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밑에가 그 주체가 달라요. 그런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급을 취득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돈은 더 들지만 사이버대학교로 취득하신 분들은 사이버대학교 총장이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사학위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 이걸 스스로 민감해 할 수는 있지만 이 학사학위는 진짜 학사학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석사에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또 시간적 여유라든지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2급을 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급을 따시게 되면 하고 나서 왠지 뭐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떨어지면 내가 상급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 게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급이신 분들 중에 혹시 그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국어 교원 자체가 너무 일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매년 1년에 자격 심사를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는데 1년에 2급, 상급 합쳐서 8,000명 정도 나옵니다. 8,000명이요. 1년에 8,000명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어 교원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작습니다, 여러분. 1년에 8,000명이 나오는데 3년만 돼도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죠? 그분들이 거기서 쉽게 나올까요? 좋은 일자리일수록 잘 나오잖아요. 2급이든 3급이든 한국어 교원이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한국어 교원은 그냥 정말 취직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3급이면 내가 3급이라서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추세도 보시면은 3급과 2급 취득자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급 합격자 수는 1000명이 안 되고 2급 합격자 수는 7,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웬만하면 3급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2급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급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급을 가시고 난 뒤에는 학점은행제냐 사이버 대학교냐 아니면 대학교냐 이런 걸 놓고 걱정을 하시게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학사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학사를 하나 더 하는 것보다는 석사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저도 학사는 경영학이었는데 석사는 한국어 교육으로 갔습니다. 물론 학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 보충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사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 대학교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네, 석사지만 보충 수업으로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석사를 따는 게 좋습니다. 석사를 따시면 그나마 뭐 요만큼 열려있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만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학사가 있으신 분은 웬만하면 석사를 하시고, 만약에 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교도 자주 가야 되고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 논문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학사로 가시면 되는데, 학사가 있더라도 뭐 또 학사를 더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최대한 빨리 따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학점은행제로 가시고, 그게 아니면 이제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사이버 대학교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두꺼운 동문을 가지고 계신 사이버 대학교가 경리사이버대학교입니다. 경리사이버대학교 분들이 정말 잘하시고 또 동문끼리 좀 끈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직접 가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힘드시다면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제 학사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걸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학 시절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학사를 할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석사를 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석사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좀 동문이랑 좀 이런 걸 좀 끈끈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사이버 대학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또 저렴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상급을 따셨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하셨거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교로 나오셨거나 아니면 그냥 대학교로 나오셨거나 아니면 저처럼 석사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학위는 같아요, 여러분. 학위도 같고, 누가 뭐 석사라서 더 잘하고 학사라서 못하고 혹은 2급이라서 잘하고 3급이라서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학위와 자격증은 그냥 학위와 자격증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게 경력입니다. 경력. 여러분이 실제 가르쳐 보시는 게, 제가 지금 옆에도 이게 한국어 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백날 보는 것보다 실제 가르쳐 보는 게 훨씬 더 귀중한 경험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이 하나 있는데 이 짤 넣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넣어 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원 학이든 사이버 대학교 학이든 일반 대학교 학이든 뭐 석사 학이든 이거는 그냥 다 학이에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똑같다, 그냥 서류로 보든 면접으로 보든 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뭐 석사를 뽑겠다, 뭐 학사를 뽑겠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뭐 사이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주긴 하지만 현재 사이버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를 주는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거나 그렇게 따셨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석사 학위는 지금 다 학교를 가야 되는 거니까 논외라고 치고 학사 학위가 제일 중요한데, 학사 학위는 지금 평생교육원으로도 되고 사이버 대학교로도 되고 진짜 학교에 통학을 하면서 따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같은 학사학위입니다. 여러분 다 같아요. 다 같고, 이 학사학위로 이게 왜 같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똑같이 석사학위 지원해서 가실 수 있어요. 같은 학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준비가 잘 돼서 면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답을 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을 뽑죠. 면접관이 이 사람이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든 사이버 대학교에서 했든 일반 대학교에서 했든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명이 다 비슷하다, 이 세 명이 다 비슷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교원 자격증 아직 따지 않았다 그러면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 과정을 가세요. 그게 그나마 앞으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꼭 석사 과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2급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2급을 따고 나면은 1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2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2급을 가진 선생님으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했던 고민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2급에 대한 고민, 2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육의 길에, 한국어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는 데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